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게 남아 있었지만 공항은 이미 분주했어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희미한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활주로 곳곳에서는 차량과 작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윤재는 늘 그렇듯 공항 외곽의 임시 정비창에서 마지막 검사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기름때가 깊게 배어 있었고 밤새 이어진 작업으로 몸은 지쳤지만 표정에는 익숙한 담담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스패너를 천으로 닦으며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음을 스스로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점검 신호음이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평소 정비팀이 쓰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강도였고 반복 횟수도 규칙적이지 않았죠. 윤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활주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항공그룹 회장의 전용기 화이트호가 이륙 준비에 한창이었고 기체 아래에서는 정비사들이 모여 무언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작게 피어오르는 열기와 밝은 작업등 속에서 사람들의 서두르는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윤재는 본래 자신의 작업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었지만 그 소리는 평소 듣던 어떤 이상 신호보다도 더 급박해 보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비창 가방을 닫고 주변을 정리한 뒤 조용히 외곽 펜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비팀의 움직임에서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의 파열음이 귓가를 때렸고 불규칙한 진동이 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윤재는 순간적으로 저건 연료 라인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고 정식 정비사들 사이에서 의견을 내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활주로 앞쪽에서는 보안팀이 통제선을 치고 관계자 외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아름 보안 관리자도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 잦은 교신으로 얼굴에는 약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각 정비 파트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하나씩 확인하며 회장 일행의 동선을 조율하고 있었죠. 여전히 이륙 시간은 촉박했고 기체 결함이 장기화되면 해외 일정이 모두 붕괴될 상황이었습니다. 보안팀과 정비팀이 서로 바쁘게 오가며 무전기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윤재는 통제선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엔진의 진동 리듬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기계에 귀가 밝은 그는 작은 패턴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었는데 이 진동은 일반적인 점화 오류보다 더 깊고 단단한 울림이었어요. 특히 진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간격이 일반 결함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건 연료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 놓인 휴대용 진단 장비의 모니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비사 한 명이 급하게 다른 부품을 가지러 가며 장비를 잠시 그 자리에 두고 갔죠. 모니터에는 엔진의 진동 그래프와 압력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윤재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화면을 만질 수는 없었기에 그저 눈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았거나 내부의 결합 지점이 흔들리고 있다. 윤재는 주먹을 가볍게 쥔 채 가만히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본 것을 팀장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정비팀 내부에서는 점점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태수 팀장은 인상을 깊게 찌푸린 채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해 엔진 커버를 완전히 다시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회장 전용기처럼 대형 엔진에서는
몇십 분 단위의 지연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팀장은 스태프들에게 분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사람들은 곧바로 도구를 가져오며 기체 아래에 모여들었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윤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보였고 그 원인은 지금 정비팀이 하려는 방식으로는 더 확인이 늦어질 게 뻔했어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통제선 쪽으로 다가가 서아름에게 자신을 잠시 들여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서아름은 그를 보며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표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규정상 임시 아르바이트 인력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재는 단념하지 않고 멀찍이 서서 상황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비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자신이 예상한 문제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비교했어요. 엔진의 진동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데이터 패턴 역시 위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공항 중앙 관제에서는 이륙 지연 시간이 기록될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활주로 전체가 긴장에 잠긴 가운데 윤재는 다시 한번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비팀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작은 금속 조각이 엔진 하부로 굴러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윤재의 귀에는 예민하게 박혔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통제선을 향해 걸어가더니 주변 스태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잠시만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보안 요원은 잠시 놀라 윤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름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부드럽게 상황을 물었어요. 윤재는 엔진의 진동 패턴과 연료 공급 라인의 불규칙성을 설명하며 자신이 본 데이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논리적이고 명확했기에 서아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경계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정비팀에서는 더 큰 문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정비팀의 무전기에서 진동 수치 3단계 상승, 재점화 실패, 추가 진단 필요 라는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현장은 갑자기 더 분주해졌고 모두가 한눈에 보기에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서아름은 윤재에게 더 말할 틈 없이 다시 현장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재는 통제선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의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본 정황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활주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는 다시 통제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처음보다 훨씬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윤재의 눈앞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엔진과 분주한 정비사들이 있었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어요. 그것이 이날 그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였고 이 거대한 사건의 첫 문을 여는 결정적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긴장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활주로 위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단계 프롬프트.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는 회장 전용기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붉은 경고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관제 요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서로 짧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지연 시간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예정 시각을 표시하던 전광판에는 지연 표시가 반복해서 떠올랐고 국제선 연결 스케줄에 빨간 표시가 하나 둘 늘어났어요. 한 명의 요원이 상급자에게 다가가 지연이 길어질 경우 이어지는 회의와 협약 일정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급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모니터 옆 비상 연락망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들은 최악의 경우 외부 정비 인력을 호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아래에서는 정비팀이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진 주변에는 이미 안전 펜스와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여러 개의 공구함과 진단 장비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수 팀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진단 결과가 찍힌 종이를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어요. 그래프에는 진동 수치가 일정 간격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기본 점화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한 정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는 엔진 외벽을 손으로 짚어보며 열분포도 애매합니다. 특정 부분만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한태수는 짧게 숨을 내쉬며 규정대로라면 엔진을 거의 다시 분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절차를 시작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이륙 일정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아름은 보안팀 몇 명과 함께 정비구역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전기에서는 관제센터와 비서실의 재촉이 번갈아 들려왔어요. 현재까지 지연 시간 보고해 주십시오. 라는 관제 음성이 먼저 들렸습니다. 이어 비서실 쪽에서는 회장 일행이 대기 라운지에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서아름은 짧게 정비팀에서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무전기 본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외부 언론 쪽에서 지연 사유를 묻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어요. 서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 홍보팀과도 정보를 맞춰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이 윤재는 여전히 통제선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금 전 읽어낸 진동 데이터와 실제 엔진에서 느껴지는 울림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불규칙한 떨림은 마치 숨이 막힌 호흡처럼 일정한 리듬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만져왔던 낡은 모터와 펌프들을 떠올렸어요. 연료가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기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몸을 떨게 되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점화 플러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쪽에서 뭐가 막히고 있어요.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한 정비사가 서둘러 다른 부품을 가지러 나가면서 휴대용 진단 장비를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장비의 화면은 통제선 바로 안쪽에 있었고 윤재는 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숫자와 그래프를 다시 읽어냈어요. 수치는 조금 전보다 더 불안정해져 있었고 진폭 역시 넓어져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의 간격을 세며 머릿속으로 연료 펌프 회전 속도를 계산했어요. 이 정도 속도로 돌고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끊기면 중간 어딘가에서 압력이 새고 있다는 뜻인데 그는 자신이 떠올린 추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엔진 외벽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그가 며칠 전 야근을 하며 정독했던 설계도 일부가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연료가 진입해서 점압으로 이어지는 길목 중 가장 취약한 연결부가 하나 있었죠. 윤재는 통제선을 지키던 보안 요원에게 예의 있게 다가갔습니다. 정비 팀장님께 꼭 전해야 할 게 있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보안 요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규정을 설명하며 현장 접근은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뒤로 물러난 채로도 장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아름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아까 들었던 그의 간단한 설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잠시 끄고 통제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동 패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연료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진동 그래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특정 패턴이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않았지만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설명이었어요. 서아름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엔진 안쪽에 있는 수동 점화 라인 쪽을 한번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이 마지막에 덧붙여졌어요. 서아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비구역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비구역에서는 이미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수 팀장은 각 파트의 엔지니어들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점화 플러그 개통을, 다른 사람은 전기 배선을, 또 다른 사람은 연료 펌프 상태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명확한 결정적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면 전면 분해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분해를 시작하면 오늘 안의 비행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한태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서아름이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윤재에게 들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엔진 진동 패턴과 연료 공급 불안정이 연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르바이트생의 의견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인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한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야간 근무 때 윤재가 낡은 엔진을 혼자 분해했다 다시 조립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단순히 공구만 나르는 인력이 아니라 기계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눈빛이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태수는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연료 라인 쪽, 특히 수동 점화 라인 연결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비팀은 엔진 합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통제선 밖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아름이 직접 와서 그를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팀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라는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정비구역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식 작업구역 안쪽으로 들어서자 기체의 거대한 몸체가 바로 머리 위로 느껴졌어요. 철제 사다리와 작업 발판, 굵은 케이블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풍경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태수는 엔진 하부 연료 라인 근처에서 윤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전에 없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까 연료 공급과 진동 패턴을 이야기했다지요.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윤재는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이 본 데이터와 소리, 그리고
구조에 대한 추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동 점화 라인과 주 연료 라인이 만나는 지점을 문제의 후보로 지목했어요. 한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비팀은 윤재가 지목한 위치에 작업등을 비추고 작은 거울과 카메라를 사용해 안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는 어두운 금속 표면과 여러 개의 파이프가 얽혀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의 결합 부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트 주변에는 아주 얇은 연료 자국이 번져 있었고 금속 표면에는 열로 인한 미세한 변색이 보였어요. 여기 움직입니다. 한 정비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캡처해 두었어요.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느꼈던 의심이 사실에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비팀은 그 부분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카메라 각도를 바꾸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곧바로 휴대용 태블릿으로 전송되었고 엔지니어들이 둘러앉아 확대해 보았어요. 수동 점화 라인의 결합 부위가 다른 부분보다 약간 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한태수는 태블릿을 들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실제로 문제의 핵심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함 중 하나일 뿐인지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단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을 수리하려면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엔진의 큰 덮개를 완전히 분리하고 연료 라인을 단계별로 모두 분해한 다음 다시 조립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연결부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어요.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작은 실수가 나면 누출과 발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윤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규정 밖의 방식으로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조용히 던져졌어요. 윤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엔진 구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작은 공장에서 일할 때 비슷한 구조의 펌프를 수동으로 조정해 본 기억을 생각해냈어요. 그 경험이 이 거대한 비행기에 그대로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원리는 같다고 느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면 10분을 넘기지 않고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망설임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엔진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정비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서아름은 그 곁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이 결정이 활주로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지연 시간 숫자를 올리고 있었고 비서실에서도 다시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활주로의 새벽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외벽은 작업등의 강한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고 엔진 아래 모여있는 정비사들의 그림자는 길고 흔들리며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정비팀 내부의 무거운 공기와 관제센터의 재촉, 비서실의 압박이 겹쳐 모든 인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 팀장은 윤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 결합 부위를 조사했지만
이 지점을 실제로 고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연료 라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정식 절차를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만큼 사고 위험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1초의 실수로도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하자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더 끌면 이륙 일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고 그에 따른 후폭풍 또한 너무 컸습니다. 윤재는 엔진 하부 근처 작업등이 비추는 바닥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금속 표면의 온도를 느꼈고 진동이 오르는 방향을 따라 미세하게 흘러오는 공기의 흐름을 읽어냈어요. 금속은 따뜻하게 달아오른 부분과 차갑게 남아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갈려 있었고 온도 차는 불안정한 연료 흐름의 결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굼뜬 고동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미세한 진동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작업등을 옮기던 한 정비사가 케이블을 당기는 순간 불빛이 잠시 엔진 안쪽 깊숙한 곳을 제대로 비추었어요. 그 순간 윤재의 눈에 익숙한 부품의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작게 흔들리는 연결부 아래쪽에 얇고 긴 조각이 걸린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조금 더 안쪽으로 뻗어 세심하게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고 그 속에는 토크 렌치의 끝부분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작업 중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린 금속 조각이 결합 부위 아래에서 걸림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재는 숨을 멈추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금속 조각을 집어냈어요. 그 조각이 빠져나오자 엔진의 진동 패턴은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였고 균열처럼 불규칙하게 뛰던 울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정비팀 몇 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놀라운 얼굴로 외쳤어요. 한태수 팀장은 즉시 상황을 확인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재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보고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정비팀 내부의 혼란 속에서 떨어진 공구 조각이 엔진 내부에 끼어 결합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각이 존재하는 한 연료 흐름이 일정해질 수 없었고 그것이 진동 패턴의 불안정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나 조각이 빠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결합 부위는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기체가 다시 점화 시도를 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비행 중 진동이 강해지면 결합이 더 크게 벌어질 위험도 존재했어요. 한태수는 눈을 감고 짧은 생각에 잠겼고 주변 엔지니어들은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아름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재는 다시 한번 천천히 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등 아래 금속 표면은 매끄럽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흐름은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지금 이 부위를 외부 접근 방식으로 고정하면 위험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떠올려 봐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제센터에서 다시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현재 지연 38분. 더 이상 지연이 길어질 경우 국제선 연결 취소 위험. 정비팀 모두가 무전기 소리를 들었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압박감이 한층 더 극심해졌어요. 서아름은 회장 쪽에서도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들은 상태였습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한태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다잡은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했어요. 지금 내부 라인이 흔들리는 만큼 외부에서 조정하면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사는 짧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팀 전체의 운명을 걸어야 할 제안이기도 했어요. 한태수는 그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그는 부하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고 규정 위반을 허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규정보다 더 큰 현실적 위험과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주변 엔지니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을 준비합시다. 모든 안전 장비 갖추고 감시 인력 배치하고 비상 소화 장비 대기. 정비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여러 개의 조명이 엔진 하부로 집중되었고 안전 요원들이 주변을 둘러싸 안전 거리를 확보했어요. 연료 라인 차단 장치가 채워지고 잔여 압력을 방출하는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엔지니어 2명은 윤재가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활주로 주변은 차갑게 식은 새벽 공기와 대비되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재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금속 결합 부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작은 미세한 틈도 정확하게 느껴낼 수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이용해 단 몇 분 안에 해결해야 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만들어낸 문제였지만 그 이면엔 더욱 정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성공시킨다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서아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두고 양손을 모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윤재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응원을 보내며 그가 실수 없이 작업을 끝내기만을 바랐습니다. 주변 보안 요원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윤재는 조용히 작업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작업등 아래서 그는 금속 결합 부위를 천천히 바라보며 조정할 포인트를 계산했습니다. 작은 틈이 만들어낸 흔들림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진동과 음의 떨림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비팀 일부는 모니터 앞에서 수치를 관찰하며 그의 움직임에 맞추어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결합 부위 아래로 넣어 장력을 확인했습니다. 금속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연료의 리듬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이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속삭임처럼 귓가에 울리는 금속음이 균열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그는 정확히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결합 부위를 정확한 각도로 밀착시키는 작업뿐이었어요. 그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긴장 속에서도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비팀의 모든 사람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주로 전체는 한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운명도 그의 미래도 모두 이 한 번의 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를 떠올린 뒤 결합 부위를 향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작업등이 엔진 하부를 밝히는 순간 주변 공기는 더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금속이 내는 차가운 반사광은 모두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고 윤재는 조심스레 작업대 위에 올라섰어요. 그의 발끝이 금속 표면을 누르는 순간 얇은 울림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비사들은 안전장비를 다시 점검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까운 곳에 소화장비와 응급키트를 배치했어요. 한태수 팀장은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 서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모니터 앞에서 진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름은 관리 구역 경계를 넘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끝까지 작업구역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녀는 긴장으로 손가락을 꼼꼼히 맞잡으며 혹시나 윤재가 다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작업대 중앙에 집중되자 활주로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윤재는 자신도 모르게 목 주변을 한번 문질렀고 천천히 장갑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합 부위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작업을 시작하자 그는 가장 먼저 금속 표면의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은 약하게 따뜻했고 그 온도는 연료 흐름이 아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윤재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도구를 손에 들었고 작은 손전등을 다른 손등 위에 올려 정확한 각도로 빛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구조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몸을 낮춰 시야를 확보했어요. 작은 금속 파편이 빠진 자리 아래에는 여전히 미세한 틈이 남아 있었고 그 틈은 연료 라인이 흔들릴 때마다 작은 공기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약했지만 윤재는 그 미세한 소리조차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손끝은 금속 표면의 떨림을 하나씩 기록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생소한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이 어릴 적 작은 공장 기계에 매달려 고장 원인을 찾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여왔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 작업을 성공시키면 곧바로 엔진은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을 것이고 그 실패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는 먼저 결합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 내부 장력을 확인했습니다. 금속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연료 공급 리듬과 어긋나게 움직였어요. 윤재는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 그 방향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태수에게 손짓을 해 기술적 접근을 더하기 위한 공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도중 정비사가 건네준 얇은 토크 도구는 표면을 긁지 않도록 고무 재질의 보호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윤재는 그 도구를 잡고 결합 부위의 안쪽을 천천히 밀어 올렸고 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금속의 떨림은 순간적으로 강해졌다 줄어들며 그의 손끝에 여러 신호를 보냈어요. 그는 그 신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결합을 완전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각도로 밀착해야 했고 그 각도가 1도만 어긋나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는 이를 시도하기 위해 몸을 조금 더 아래로 낮추었습니다. 활주로 주변의 다른 소음들은 잦아들고 오직 엔진의 떨림과 작업 등의 미약한 기계음만이 현장을 채웠어요. 정비팀 엔지니어는 그의 손 움직임에 맞춰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미세한 진폭 감소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그 변화를 즉시 눈치채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태수는 그래프를 확인하고 다시 윤재에게 시선을 돌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료 라인 완전 차단. 잔압 방출. 윤재, 지금부터 접근 시작해도 좋다. 그의 짧은 지시가 내려오자마자 정비팀은 곧바로 장비를 조작해 잔여 압력을 방출했어요. 짧은 순간 엔진 내부의 압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압력이 안정되자 윤재는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뿐이었죠. 그는 결합 부위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금속이 맞물리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그 작업은 매우 섬세했고 그는 마치 숨을 몰아쉬는 기계의 박동을 듣듯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가 각도를 조금 움직일 때마다 그래프는 미세한 변화로 반응했고 그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죠. 윤재는 몇 차례 조정 끝에 강하게 흔들리던 결합 부위가 점점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기 중이던 정비사 몇 명은 숨을 멈춘 채 그의 손끝을 지켜보았어요. 서아름 역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다시 한번 마지막 각도를 확인하고 결합 부위를 딱 맞는 위치에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금속이 서로 맞닿는 작은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울림이었고 엔진 전체의 떨림이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떼고 마지막으로 남은 볼트를 조여 완전한 고정을 마무리했어요. 정비팀 엔지니어가 모니터에서 진동 그래프를 확인하는 순간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진동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강한 파동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프는 마침내 안정 영역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 하나가 놀란 듯 수치 정상입니다. 라고 외쳤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엔진 내부의 작은 소음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그 변화는 누구나 명확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어요. 한태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존중이 섞여 있었어요. 윤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뚜렷한 안정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엔진 재점화 준비. 정비팀은 재점화를 위한 장비를 점검했고 주변 안전 요원들은 다시 한번 경계를 강화했어요. 엔진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은 기체 오른쪽에 위치한 거대한 엔진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엔진이 은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림은 안정적이었고 음은 고르게 이어졌으며 금속 표면의 떨림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서 있던 모든 인력은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비팀 너머에서 서아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재는 안도감에 어깨를 살짝 내렸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이뤄낸 이 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활주로 위의 공기는 차갑지만 이제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순간 활주로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정비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작업등 아래서 금속 표면은 안정된 파동을 타고 있었고 엔진의 낮고 균일한 울림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정비팀 엔지니어는 모니터를 계속 확인하며 진동 그래프가 안정 영역을 유지하는지 여러 차례 점검했습니다. 그래프는 흔들림 없이 일정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고 붉은 경고 표시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아름은 무전기를 열어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엔진 정상, 재점화 성공. 관제센터에서는 곧바로 환호 섞인 답변이 돌아왔지만 그녀는 짧은 미소만 짓고 곧바로 무전기를 닫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황을 지켜보며 라운지에서 대기하던 회장 일행이었습니다. 백도연 회장은 주변 수행원과 경호원을 따돌리다시피 하며 현장 중심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장과 조급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귓가에 울리는 안정된 엔진음에 집중했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비행기 사업의 미래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비팀은 회장의 접근에 잔뜩 긴장했어요. 엔진 결함이 장기화됐다면 큰 질책과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이 엔진 아래에서 내려오는 윤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윤재는 아직 장갑을 벗지 않은 채 약간 굳어진 표정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그의 시선은 윤재의 손끝과 작업 흔적, 그리고 바로 옆에 그래프 화면을 오가며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비사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주변 스태프들도 호기심과 긴장이 섞인 얼굴로 지켜보았어요. 윤재는 회장의 걸음이 멈춘 위치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회장은 이미 답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본 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갑작스럽게 백도연 회장은 윤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정비사들도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회장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한 적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여러 위기를 넘기며 살아온 경영자였지만 방금 있었던 일은 단순한 수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젊은 청년이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을 해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윤재는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서아름은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정비팀은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수 팀장 역시 자신의 부하 직원 앞에 무릎을 꿇은 회장의 모습에서 경영자 이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변 인력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윤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방금 전과 다르게 미세한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윤재를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뜨며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모두가 분위기로 느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라는 의미임을 직감했어요. 윤재는 아직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순간보다 더 큰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 일행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비팀은 곧 있을 공식 점검을 준비했어요. 활주로 주변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엔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윤재의 삶도 이 순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의 혼란이 잠시 가라앉자 정비팀은 재점화 이후의 안전점검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엔진의 울림은 안정된 리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진동 그래프는 이미 정상 수치를 여러 번 반복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의 공기는 아직도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속삭이며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재는 여전히 당황해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낸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실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진정하려고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서아름이 그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눈빛을 보내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끄덕임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정비팀의 최종 점검이 끝나갈 무렵 회장의 비서가 윤재를 부르러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름이 언급되자 윤재는 잠시 몸을 굳혔어요. 비서는 공손하면서도 급한 목소리로 회장님께서 윤재를 따로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비팀과 보안팀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모두가 이 상황이 대단히 이례적임을 알고 있었어요. 윤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비서를 따라 공항 내부 브리핑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름은 혹시 그가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일정 거리에서 그를 뒤따랐어요.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이 속닥이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들은 축하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윤재에게는 모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꾸깃하게 쥐고 있었어요. 마치 현실감을 찾기 위해 손끝으로 질감을 확실히 느끼려는 듯이 말이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회장과 몇 명의 임원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 그리고 방금의 상황을 정리하려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백도연 회장은 윤재가 들어오자마자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은 질책도 평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결심을 밝히기 직전의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윤재는 문 앞에 서서 자세를 바로 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되고 회장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는 어떤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도록 손짓했어요. 윤재가 자리에 앉자 회장과 임원진은 간단한 상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재가 엔진 결함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왜 그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차분히 물었어요. 윤재는 자신이 본 진동 그래프,
들었던 금속음, 그리고 손끝에 느껴졌던 구조의 미세한 움직임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어색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임원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그의 판단력과 감각을 인정하는 듯 보였어요. 회장은 그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어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회장이 그렇게 말하며 손짓하자 비서가 여러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항공그룹 내부 기술 자문 계약서였고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젊은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특별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서류를 보는 내내 손가락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이런 문서를 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있었죠. 서아름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그의 혼란을 이해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 팀장도 몇 분 뒤 방으로 들어와 그를 격려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다시 한번 천천히 윤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자네가 보여준 판단력과 용기는 회사의 큰 위기를 막았네.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그 말은 꾸밈없는 진심이었고 윤재는 그 진심이 자신의 가슴에 곧바로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제안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가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어요. 윤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길게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은 눈빛이었어요. 부담되시겠지만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세. 실패하더라도 자네를 탓하지 않네. 대신 함께 배워가면 되는 걸세. 그 말은 윤재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짚은 위로였고 그 순간 윤재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임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고 서아름도 보는 이가 느낄 만큼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즉시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윤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아직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펜을 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가 서명을 마친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에 투입될 정식 인력이었고 그 변화는 활주로에서 울리던 엔진의 첫 호흡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브리핑룸에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아름은 그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그에게 작은 미소를 보였고
윤재는 그 미소가 긴 하루를 버티게 해준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선택의 문을 넘어서자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윤재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공항 내부의 별도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 통로는 일반 정비 인력이나 외부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고 벽면에는 보안 구역 표시와 경고등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윤재는 처음 지나보는 길이라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고 빛이 반사되는 긴 바닥과 기계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공기 사이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자동문 앞에서 잠시 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문 너머에는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는 비밀 프로젝트 연구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동은 일반 시설보다 훨씬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항공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을 그는 일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의 가슴을 다시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연구동 내부에 차갑고 정돈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벽면은 빛을 고르게 반사하는 금속 재질로 꾸며져 있었고 바닥에는 연구 장비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얇은 레일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서늘한 공조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져 공간 전체를 울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작은 모니터와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조용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들어서자 몇몇 연구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에는 낯섦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를 처음 보는 얼굴로 인식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엔진 결함 사건의 주인공이 그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재는 순간적으로 어깨가 조금 굳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걸음을 이어갔어요. 비서가 안내한 곳은 연구동 한가운데 있는 회의 겸 브리핑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공간보다 훨씬 넓게 설계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전자 패널이 벽 전체를 덮다시피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패널에는 차세대 엔진의 3D 설계 이미지가 회전하며 표시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열분포, 진동 수치, 연료 효율 등 기술적 수치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재는 의자에 앉기 전 그 설계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내부 구조가 복잡한 곡선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었고 그 구조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허공을 따라 엔진의 파이프 라인을 그리듯 움직였어요. 그런 윤재의 모습은 방 안에 있던 한 연구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잠시 뒤 연구 책임자인 중년 엔지니어가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재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그 악수는 따뜻함 대신 기술자로서의 절제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활약은 들었습니다. 놀라운 판단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윤재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연구동 내부의 규칙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연구동은 철두철미한 보안을 기본으로 운영되었고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단말기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프로젝트의 일부는 상부회의에서 바로 공유될 만큼 비밀리에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규칙들을 차근차근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그 후 책임자는 윤재에게 자신의 작업 테이블을 안내했습니다. 작업 테이블에는 기본적인 도구와 함께
윤재에게는 조금 낯선 고해상도 스캐너와 진동 패턴 분석 장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장치는 엔진 내부 구조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진동 정보를 시각화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윤재는 그 장치를 바라보며 자신이 앞으로 다루게 될 기술 수준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고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설계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책임자는 그것이 윤재의 기본 기록용 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두면 됩니다. 숫자나 그래프보다 더 중요한 게 감각일 때도 있죠. 그 말은 윤재에게 깊게 와 닿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작업을 하다 윤재의 테이블 주변으로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그의 작업을 돕기 위해 설계도 구조를 간단히 설명했고 또 다른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본 사용법을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윤재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키보드를 움직였고 낯선 기능들이었지만 이해가 빠른 편이라 금방 많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설계도가 회전하며 내부 구조를 보여주자 윤재는 본능적으로 문제 지점을 추측하는 습관대로 특정 라인을 확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연구원들은 서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집중력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윤재가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손끝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그가 현장형 기술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연구가 이어진 뒤 책임자는 팀원 모두에게 오늘의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차세대 엔진 개발이 가진 목적과 난제들을 설명했고 현재 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제를 나열했어요. 그 설명 중 윤재는 특히 진동 안정화 모듈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모듈은 엔진 내에서 연료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였고 바로 얼마 전 활주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문제와도 밀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책임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윤재는 잠시 망설인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관찰을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내용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연구원은 그의 의견에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친구 감각이 상당한데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자는 윤재의 관찰을 중요한 참고로 기록했고 곧바로 팀 회의 기록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윤재가 정식 팀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윤재는 그 사실을 실감하자 숨을 조금 들이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어요.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은 정비창에서 밤을 보내던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항공그룹의 차세대 엔진 개발팀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책임자는 윤재를 연구동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했고 연구동 주변은 빛을 낮춘 조명 아래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아름은 연구동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잘 견뎌냈냐고 물었습니다. 윤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보다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서아름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그래도 잘 해내고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전해졌고 윤재는 잠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윤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오늘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활주로에서의 긴장,
회장의 무릎, 갑작스러운 제안, 영구동에서의 낯선 시선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윤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치기도 했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끝이 아니라 처음이었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차세대 엔진의 첫 점화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영구동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고 각 파트 책임자들은 안전 절차를 다시 확인하며 움직였어요. 윤재는 연구복 상단의 단추를 조심스럽게 잠그며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피곤했지만 오늘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첫 공식 시험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설레었어요. 실험동 내부는 이미 여러 장비가 준비되었고 엔진 본체는 거대한 고정 프레임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외벽은 새로운 부품과 기존 구조가 조화를 이루며 복잡한 윤곽을 이루고 있었고 작동 대기 중임을 알리는 희미한 전류음이 주변에 가늘게 울리고 있었어요. 책임자는 윤재와 연구원들을 한 줄로 세워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윤재는 설명을 듣는 동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강한 집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1단계는 단순 점화, 2단계는 회전 유지, 3단계는 연료 흐름 변화에 따른 리듬, 안정화 확인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윤재가 맡은 구역은 진동 패턴 분석 파트로 엔진이 구동되기 시작하면 각 구간의 파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그는 장비 앞에 앉아 그래프 창을 열고 손가락을 모니터 아래에 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낯선 실험장 장비들이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반복해서 사용한 덕분에 이제는 버튼 배치와 그래프 변화를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영구동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심장이 엔진보다 먼저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시선을 그래프와 엔진 사이에서 고정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책임자가 손을 들어 올린 순간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테스트 장치가 작동하며 엔진 내부로 첫 전류가 흐르자 엔진 표면이 약하게 떨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점화 장치가 불꽃을 일으키며 짧은 울림을 만들었어요. 1단계 점화. 책임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그래프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화면의 떨림을 읽으며 진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어디에서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래프는 침착하게 움직였고 윤재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긴장을 풀었어요. 몇 초 뒤 진동이 안정되자 엔진은 부드럽고 일정한 회전음을 냈습니다. 실험동 전체에 작은 탄성이 번졌지만 모두는 아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단계는 회전수 증가였습니다. 책임자가 신호를 보내자 엔진 내부는 조금 더 강한 공기 흐름을 만들며 속도를 올렸어요. 금속 표면은 일정한 리듬으로 미세하게 흔들렸고 이전 시제품에서 보였던 불안정한 떨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재는 그래프에서 진폭이 넓어지는 시점을 집중해서 관찰했고 특정 부위의 선이 조금 흔들리자 즉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나 곧 패턴은 안정되었고
그 변화는 단순한 열 변화에 따른 정상 반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자는 중요한 차트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팀에 신호를 보냈어요. 윤재는 긴장한 손을 무릎 위에 한번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손끝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3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인 연료 흐름 변화 테스트였습니다. 이 과정은 엔진이 실제 비행 중 다양한 연료량을 처리할 때 리듬이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윤재가 활주로에서 느꼈던 문제의 리듬 끊김 현상이 재현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계음이 점점 깊어지고 금속 표면의 떨림이 리듬을 바꾸기 시작하자 윤재는 반사적으로 모니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프의 작은 변동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곡선은 일정한 파동을 유지하다가 연료량 변화 구간에서 약하게 흔들렸어요. 윤재는 즉시 눈을 좁혀 흔들린 원인을 찾아 내부 구조를 떠올렸고 그 흔들림이 문제 신호가 아니라 정상 범위의 반응임을 계산해냈어요. 잠시 뒤 그래프는 다시 안정 구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진은 완벽한 리듬을 유지한 채 최종 회전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동시에 모니터를 바라봤고 긴장과 걱정으로 굳어있던 표정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프의 감지선은 일정하게 이어졌고 정비팀에서 검토했던 모든 문제 지점은 완벽히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책임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테스트 성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동 전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윤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천천히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종료되자 연구원들은 서로 축하를 나누며 다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록된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엔진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서서히 식어가며 기계음도 잦아들었어요. 윤재는 작업 테이블 옆에 서서 엔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앞에 연구 책임자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오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험동을 나온 뒤 윤재는 잠시 외부 통로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회장의 무릎, 연구동의 첫날, 그리고 오늘의 점화 성공까지 모든 순간들이 그를 새로운 세계로 떠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걸어갈 길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활주로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고 새로운 비행기의 준비가 또 시작될 기척이 보였습니다. 윤재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잇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